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천헌금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치 뉴스에서 자주 보긴 하는데 들을 때마다 사실 머리 아프잖아요. 네,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이랑 시원이 얽혀서 그런지 이거 마치 잘 짜인 범죄 스릴러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전개가 정말 흥미진진하죠. 이 스릴러의 중심에는 딱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한가운데 서 있는 강선우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죠. 네. 그리고 그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김경서울시 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씨.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사건을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보내주신 기사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면서 이 세 사람이 엇갈리는 주장 뒤에 숨어있는 진짜 쟁점이 뭔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복잡한 퍼즐을 같이 맞춘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이 사건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공천헌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나가기 위한 입장권을 돈으로 사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장권이요. 네, 정당의 공천을 파느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몰래 돈을 건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후보 자리를 돈으로 산다. 와, 정말 직설적이네요. 그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김경 시의원이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인 거죠. 네, 바로 그 의혹인데요. 이 의혹이 세상에 드러난 계기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외부의 폭로나 제보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고발을 한다거나.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었어요. 강선우 의원 본인이 동료 의원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그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잠깐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녹취록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기사들에 따르면 강 의원이 직접 우리 보좌진이 김경시 의원한테서 금품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와, 말 그대로 셀프 폭로가 된 셈이죠. 의혹의 시작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 그것도 당사자 입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진짜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어쨌든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김경시 의원이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 의혹의 내용대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죠.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정말로 원하던 공천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시간상으로 탁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거 혹시 대가성 거래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상황이 꽤 명확해 보이는데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관련자들의 말이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하더군요. 이 부분이 사건을 완전히 미궁으로 빠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돈을 줬다고 지목된 김경시 의원 측은 경찰에 자술서를 냈어요. 자술서를요? 그럼 네, 사실상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셈이죠.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강선우 의원 측 입장은요? 강 의원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좌관이 현금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당장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에요. 본인은 안 받았고 알자마자 돌려주라고 했다. 네, 자신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인지한 순간 바로 반환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돌려주라고 했다. 그럼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남 전 보좌관은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네. 남 전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와,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세 사람 말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마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이건 뭐 유령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진술은 논리적으로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진술만 있으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아, 이 진술의 퍼즐을 맞추는 게 수사의 첫 번째 관문이 된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경시 의원이 아주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죠. 네. 공천 헌금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리잖아요. 네. 지난달 31일의 일입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도피성 출국 의혹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피성 출국. 네. 수사가 막 시작되려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아무 해명 없이 해외로 나간다는 건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거든요. 게다가 그냥 출국만 한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메신저 계정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김 씨 의원이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을 여러 차례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정황에 포착됐다고 해요. 텔레그램을요? 왜요? 보통 이런 행동은 대화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크거든요. 아, 증거 인멸. 그렇죠. 갑작스러운 출국에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행동까지 겹치니까 경찰이 늑장 수사하는 사이에 증거 다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 지지부진하던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네, 바로 오늘이죠.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던 김경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죠. 네. 김 씨 의원의 귀국 시각은 오후 6시 37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경찰이 바로 그 비슷한 시각인 오후 5시 30분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귀국하는 타이밍에 맞춰서요. 네, 마치 김 씨 의원의 귀국을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경찰이 들이닥친 것들을 보니까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는 신호 같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보내주신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강선우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네. 김경시 의원의 자택과 서울시회 사무실, 그리고 돈 전달자로 지목된 남 전 보좌관의 자택까지. 3명 모두요? 네, 사건 핵심 인물 3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간을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제 엇갈리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혐의 3가지를 적용했더라고요. 네,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이 3가지입니다. 잠깐만요. 혐의가 3가지나 되는데 이게 다 비슷한 뜻 아닌가요? 왜 굳이 3개를 다 적용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경찰의 수사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략이요? 이 3가지 혐의는 타겟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신고되지 않은 검은 돈이 정치 영역에 흘러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겨냥하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아, 네네. 이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해 보이는 뇌물죄는 뭐가 다른 건가요? 뇌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핵심이 바로 그 뇌물죄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오가고 부정한 부탁을 한 수준을 넘어서요. 그 돈과 공천이라는 직무 사이에 명확한 거래 관계, 즉 대가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성립하는 범죄예요. 아, 대가성. 네, 입증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만큼 인정되면 처벌도 가장 무겁죠. 경찰이 이 3가지 혐의를 한 세트로 적용했다는 건 이 사건을 단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아니라 시원 자리라는 공적인 직무를
돈으로 사고 판 대가성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뇌물죄 입증을 목표로 수사하겠다는 선언거도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경찰은 이 1억 원이 시원공천이라는 직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가성 뇌물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엇갈리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부터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통해서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국회의원이 연루된 대화 녹취 파일로 시작된 의혹, 관련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 또 핵심 인물의 갑작스러운 해외 출국과 귀국,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이제 막 테이블 위에 쏟아진 셈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각종 서류, 컴퓨터 파일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세 사람의 엇갈린 주장 중에 누구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 가려낼 겁니다. 휴대폰이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아주 중요하겠죠. 삭제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복원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그 1억 원은 실제로 어디로 갔는가? 그 행방도 추적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관련 계좌 추적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돈을 줬다는 사람, 돌려주라고 했다는 사람, 받은 적 없다는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수사 속도도 빨라지겠어요? 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귀국한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모두 수사에 서막이 오른 현재 시점 1월 11일의 상황을 담고 있어요.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네요. 그렇죠. 앞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밝혀낼지, 또 이 세 사람을 소환해서 어떤 조사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스릴러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저희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결국 말과 기록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주는 건 쉽게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객관적인 흔적들이잖아요. 아, 흔적들이요. 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 속 디지털 기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말은 바꿀 수 있지만 돈이 지나간 길은 지우기 어렵죠. 바로 그거죠. 결국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돈이 지나간 길은 지울 수가 없죠. 앞으로 경찰이 파헤칠 그 돈의 경로가 과연 누구의 진술과 일치하게 될까요? 그게 이 사건의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것 같네요.